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당대표 얘기가 많은데, 대한민국의 여러분, 대선 과정에서 당대표는 이준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송영길 당대표도 있죠. 저는 이번 대선 관련돼서 참 다들 복도 많아라는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선거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는. 그러면 여러분, 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는 그런 실수를 안 할까?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저도 여러분 진영이 달라지고 뭘 해도요, 여러분 개인 휴민트는 남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뭐 제가 조국을 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서로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송영길 때문에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쟤네들도 여러분 송영길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지금 민주당의 최상의 선대위원장은 누굴 것 같으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의 선대위원장 누굴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누군지. 퀴즈.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이 들으면 끄덕끄덕 할 만한 사람. 최상의 선대위원장은 이해찬이요? 아니죠.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선대위원장을 하는 게 민주당한테 최선이에요. 근데 왜 이낙연을 선대위원장으로 안 시키느냐? 라고 하면요, 송영길이 여러분 뭐를 기다린다고 하는 건 줄 아세요? 골든 크로스를 기다리고 있대요.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윤석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재명이 이렇게 올라서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골든 크로스 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걸 내가 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 기우제 지내면서 조동현 사태 있잖아요. 조동현 사태도 송영길이 그 오버하면서 자기가 영입해서 이걸 골든크로스에 대한 골든크로스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해야 될 거야 막 내가 진두지휘한다 이러고 있다는 건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환장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 당의 당 대표들이 대선을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공이냐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면서 선거를 양쪽 다 그런 당대표. 그러니까는 후보보다 자기 정치가 우선인 그런 당대표들이 양쪽에서 다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있잖아요. 서로 상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잘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당 당대표도 어지간해. 주인공병이 대단해. 이런 얘기가 돼서 양당 당대표 둘이 서로 이렇게 상쇄되고 있다. 이런 국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련돼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제가 오늘 쇼츠로 내보낸 에피소드 2개를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그거예요. 이렇게 송영길이 이낙연한테 그 문자를 보내면서 어떤 문자를 보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자가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면서 총리님, 대표님, 뭐 후보님,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문자를 보낼 때 하나를 직함을 쓰든지 하지. 응? 그러니까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지금 매기는 건가? 존경하는 총리님, 대표님, 후보님, 고문님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분도 그 문자를 보시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장난하냐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송영길은 맨 마지막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극적인 일이 벌어져서 이게 결선 투표를 가야 되냐 마냐가 벌어졌잖아요. 이낙연 후보가 마지막 경선에서 몰표를 받으면서 이거 결선 가야 되냐 마냐 했는데 결선 갈 필요 없어라고 판정을 해버린 게 송영길이었잖아요. 그런 송영길하고 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일 텐데 존경하는 총리님, 대표님, 후보님, 고문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내가 초딩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쇼츠 참조하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 조동현 같은 경우에도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이낙연 당시 코로나19 극복위원장이었는데 5급 비서관 채용 공채가 났는데 그 5급 비서관의 111대1 경쟁률이었고 그 중에서 최종까지 올라갔었던 게 이 조동현 교수라는 거예요. 근데 조동현 교수에 대한 세평 조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결국 탈락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그 후보실은 이낙연 의원실에서는 조동현에 대한 세평 과정이나 기타 등에서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에서 그리고 이거를 송영길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영입하는 거 그래서 30대 워킹맘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에 이렇게 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이낙연 사이에 보면은 서로 인사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너 아는 바 있어 그러면 서로가 그래 이런 거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 교류만 했을 때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그런 교류도 없었고 서로가 서로를 연맥이는 듯한 오해를 서로들 하고 있는데 그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민주당도 어지간히 콩가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는 상대적인 거고 여러분이 이준석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 많다. 저도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탄핵이요. 탄핵 뭐 하고 싶으신 분들 서명하는 거 그거 저도 견제구로서 하는 거 말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선거 과정에서 이쪽 문제가 저쪽 문제보다 더 큰지에 대해서 경중을 다루는 선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의 잘못이 패배의 원인이 된다거나 저쪽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준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쪽의 똥볼이 이준석을 살리는 상황이고 지지율이 쉽게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고 뭐 저쪽이 뭐 엄청나게 잘하고 있으면 모를까 저쪽도 엄청나게 삽질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막 지적을 하면 당원들이 그걸 지적하는 당원들이 오히려 고립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거는 제가 얘기합니다. 그 전술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전술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이준석의 최고 우군이 송영길이다. 송영길이고 이재명 캠프가 너무너무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은 별 문제 없을 거고 참 누가 못하나 게임도 아니고 이쪽 민주당 당원들도 엄청나게 열받아 있는 상황인데 참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러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그냥 좀 상태에서 화는 내시고 뭐 탄핵에 서명도 하시고 뭐 하실 분은 하시되 이건 전반적인 상황은 그걸 주장하는 채널들과 스피커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고립될 수 있는 상황 피하면서 전술적 판단을 하시라.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걸 너무 나가시면 여러분들만 화딱지 나고 이게 뭐야 되지도 않는 일인데 막 뭐야 견제구는 여러분 아웃시키려고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부터 견제구라 이게 아웃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견제구로 던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진짜 탄핵을 시키겠다. 탄핵이 안 되면 너무너무 화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탄핵 안 됩니다. 탄핵 될 일이 아니고 그렇지만 견제구를 던지는 여러분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피커는 일종의 지휘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장전은 해놓고 쏠지 말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견제군 계속 던져야 됩니다. 아이고 좋겠다. 상대 당대표가 송영길이라서.